9월 25일 수요일 시장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이 밸류업 지수가 공개된 이후 첫 번째 거래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소화해야 할 이슈가 다소 많습니다. 이 엔비디아발 훈풍부터 중국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러한 이슈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종목별 특징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트 안에 있는 종목부터 좀 자세히 집중해보면 좋을 종목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대표님과는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반도체 업황에 이 빨간불이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4%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1% 넘는 SK하이닉스 3%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3.22%, SPSP도 3% 가까운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 좀 희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완성차 섹터 안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 현대차의 인도법인 인도시장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IPO를 위한 이 예비 서류에 관문에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가 부품주까지 얼마나 더 온기를 뻘쳐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밸류업에서 이 희비를 달리하고 있는 점, 이 지수를 탈락한 종목들의 하락세가 다소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KB금융 3.54%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2%가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0.36%, 삼성 SDI 0.26%,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0.28%가량, 알테오젠이 2%대로 다소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한양행이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두 가지 종목 잠금 해제 해보기 앞서서 지난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표님과 첫 번째로 체크해볼 종목은 바로 휴젤입니다. 이 휴젤이 저희가 또 상승률을 만들어내었던 상황입니다. 6.4%가량의 상승률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어제 이어서 오늘 최근 거래일간은 좀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전략이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휴젤? 네, 잘 가다가 네. 한 2, 3일 내로 또 쭉 밀리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한번 걸리는 자리였고요. 한 27만 원대 중반대 한번 걸리는 자리 쪽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일단 휴젤 정도면 밸류업 지수에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자사주 매입 열심히 하고 하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밸류업 지수를 못 들어간, 네. 예, 열심히 했는데 못 들어간 회사 이게 무슨 밸류업이야 이러면서 좀 물량 나오는 것들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용들이 바뀌는 게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가을은 또 그리고 저희도 이제 조만간 네. 위급이 들어오죠. 그쵸. 예,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살 빠졌는데 좀 처지는 거 관리 어떻게 할까라고 하게 되면 필러톡신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계별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는 아마 이제 지지권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4만 원대 초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좀 조정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쪽으로는 보는데 그 이상은 이탈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정도쯤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오늘 보다 보니까 중국 소비 쪽에서 화장품 쪽은 강한데 그러게요. 중국이 강한 쪽들이 또 강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별화도 이어진다라는 쪽에서는 시장의 변화는 이어지는데 그래도 좀 실망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들 대응할 부분들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잘 지지해줄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또 계절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저희는 오늘의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태웅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대왕고래에 대한 수혜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왕고래 모멘텀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태웅의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자,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업 불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살아남고 있다라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조선업 섹터에서 태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살아남은 회사입니다. 네, 살아남았다. 예, 단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단조가 뭐냐면 철을 예전에 대장간 아시죠? 낫을 만들 때 물에다 칙 됐다가 이렇게 땅땅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틀에 맞는 그 다양한 그러니까 좀 다품종 소량 생산 쪽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어떤 만들어가는 회사인데 조선업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살아남은 몇 개 안 되는 회사 쪽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전방 산업으로 보게 되면 조선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발전 쪽, 원자력 발전 관련된 쪽들도 일감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풍력 발전 이쪽도 플랜지 쪽의 강자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플랜트 산업 또 선박 엔진 모두 다 조금씩 다 전방 산업이 결쳐져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섹터가 있나요? 거의 다 대부분 관심 많은 섹터라고 보게 되면 그렇게 가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시장에서의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바라보면서 특히 한때는 제강사업부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제강사업부 설립을 하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철은 내가 소화하겠다. 근데 절강사업부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철강 재고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는 조선 쪽들이 살아나면서 변화가 들어오겠다. 이런 쪽들은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량이 워낙 다양해서 또 여러 가지 재료로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해상풍력입니다. 풍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긴 했는데 역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받아가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해상풍력도 네. 요즘에 CS 윈드 잘 나가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사이클이 들어왔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했던 대형 플랜지, 플랜지가 뭐냐면은 어떤 부품하고 부품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볼트와 너트 사이에 뭐 이렇게 끼워 넣는 약간 좀 안정된 판 그리고 거기다 이제 중간 중간에 나사 끼우게 될 수 있는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이 문과다 보니까 예, 그런 판을 이게 딱 보시면 플랜지만 검색하셔도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엄청 큰 대형 쪽이겠죠. 네. 예, 그런 쪽들에 들어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어떤 풍력 쪽에서는 또 하나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조선업황 개선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업황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고통을 분담하자 그러면서 단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신주성까지 쭉 올라오고 업황 좋은데 이거 좀 비싸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게 되면 단가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과 P와 Q가 모두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품 쪽에서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거는 시장에서는 또 대형그룹의 프로젝트 수혜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죠. 네, 그쪽 쪽에서 플랜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과 관련된 쪽들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지금 피팅 밸브뿐만 아니라 연관돼서 지금 나오는 태용 같은 단조 회사들도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랜지 관련해서 기술력이 이미 입증받은 상황이고 이 대왕골의 수혜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실적입니다. 이 태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봐도 될까요, 지금? 네, 올해 네. 조선업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실적 괜찮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일단 2분기, 3분기 때 생각보다 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2분기네요. 예, 그때 나왔던 실적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가다가 빠지고 했던 경향들이 많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영향받고 하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업황 돌아가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실적은 그래도 하반기는 개선된다. 여기다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총이 지금 현재 3천억 대입니다. 많이 빠졌네요. 이전에 그 위상에 비해서는요. 그런 쪽에서 PBR 0.6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흐름들만 돌아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쪽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받아가시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주가는 일단 막 저점대에서 네. 벗어나서 우리도 관련된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같이 이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기관 쪽 그리고 또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도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난번에 고가 영역이었던 한 18,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적어도 시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개선부터 우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잡아주셔서요. 어떻게 힘을 더 내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AJ 네트워크스입니다. 또 AJ 네트워크스 역시나 뭐 렌털 관련한 기업인데 숨겨진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또 금리 인하로 연결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네, AJ 네트워크스 하게 되면 렌탈의 강자죠. 예, 렌탈 하게 되면 무슨 렌탈이냐라고 했을 때 파레트라고 합니다. 예, 파레트는
이게 녹색으로 된 것 중에서 뭐 빨간색, 노란색, 빨간 거 주가, 노란 거 주가, 녹색 주가라고 하는 물류 창고 가보시게 되면 지게차가 밑에서 쑥 들어가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플라스틱 판? 이거 뭐 얼마나 돼?라고 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정도까지 업력 쌓는 회사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류 기자재 쪽의 강자 그리고 또 다른 렌탈 쪽 하게 되면 오해기기 뭐 특히 AJ 렌탈이라고 해서 이런 뭐 복사기, PC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취급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냉동창고 임대 그러니까 즉 임대 렌탈의 강자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이 렌탈 쪽이 왜 금리 인하의 수혜냐라고 하게 되면 렌탈 회사는 자기가 자기 계산하에 물건을 가져옵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거를 자금 조달해서 가져온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렌탈료를 받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부채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요자가 있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연결시켜서 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 높은 부채 비율에 따른 이자 비용들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게 렌탈 회사의 가장 큰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이자 비용이 612억이었대요. 네, 돈 벌고도 일로 다 나간 거죠.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00억 이상 감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대로 고스란히 또 수익으로 반영되겠죠.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또 돈 벌면은 배당을 또 고배당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 구조가 변할 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렌털 사업의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물류 유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로봇신 사업에 관련해서도 렌털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금리 인하의 수혜가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는 AJ네트워크스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 잡아주셨어요. 이 구조조정 안에서 이익 체력이 증가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회사 중에 이제 자회사 중에 AJ 주유소가 있는데 이게 주유소가 요즘에 그렇게 또 완전히 돈 버는 예전에는 저희 좀 이제 가쁘다. 쟤네 아빠 주유소에 그러면 가서 돈가스 먹으러 가자. 뭐 이랬던 학창 시절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그런 것보다 많이 이제 주유소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축소하기 시작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렌탈 구조를 바꾼다 그러면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겠고 게다가 또 지금 인적 분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효율하겠다라는 쪽과 함께 아마 이게 밸류업 거래는 쪽과 같이 연결돼서 나올 회사라고는 보고 있는데 아직 기대감에 맞출 정도의 변화가 나올지 이건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주유소 문 닫는 업장들이 많더라고요. 해당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익 체력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J네트워크스의 세 번째 키워드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지난해부터 벌써 자사주 매각, 소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대표님? 네, 작년에 유통주식 대비해서 3.35% 네. 주식 소각할 정도면은 주가에 대한 관리를 여러 가지 해보겠다는 생각들이 많다는 회사겠죠.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다 더 할게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회사가 밸류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지만 하지만 네 그런 쪽에서 배당 수익률 5.7%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무난하죠. 네, 그래서 높은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네. 특히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780억 정도 나왔는데 순이익은 160억이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줄어든 이자 비용만큼 순이익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 870억대, 순이익 240억대 들어가는데 시총이 지금 2천억대가 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싼 구조가 아니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비용이 떨어질수록 실적들이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시총 2천억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AJ네트워크스 목표가 얼마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기점 쪽에서 일단 어떤 비용 구조가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일단은 약 한 5,300원 정도 지난 6월달에 기록했던 고점대네요. 그 정도 부분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4,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5,300원, 손절가 4,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사주에 대한 매력도 보이는 상황, AJ네트워크스의 상승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